반제지방 성부작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절대 반지를 뛰어넘는 판타지 영화는 나오지 못했지만 이번에 나온 듄 시리즈는 최소한 그 근처까지 가는 것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광활한 사막 위에서 스파이스를 채취해내는 거대한 하베스터와 캐리올, 총알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는 모두 튕겨내는 홀쭉한 실드 때문에 고도의 과학시대의 날 곳의 근접 전투가 오히려 더 강제된다는 이 낭만 넘치는 설정과 곤충의 디자인을 본딴 듯한 모습으로 사막을 활공하는 오니섭터까지, 듄은 고도의 과학 문명이 사막 환경에 적응해낸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시청각적인 확물경 안에 너무나 훌륭하게 담아냈습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스타워즈 시리즈 등이 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절실히 이해가 될 정도였죠. 그래서 듄 1편의 국내 흥행은 164만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일단 스파이스 맛을 한 번 본 사람들은 미친듯이 열광하면서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대거대안하는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서브컬처계가 아닌 주류 문화계에서 이 정도로 열광적인 팬덤을 만들어낸 브랜드는 어벤져스 시리즈 이후로 정말로 오랜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팬덤의 충성도와 높은 브랜드 가치에 비해 듄 1편에 이어 이번 듄 파트 2까지도 상당히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묘의 최민식 배우가 장난스럽게 듄과 티모시를 견제하는 인터뷰를 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지금 파묘와 듄의 흥행 희비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그렇다면 듄의 국내 흥행은 왜 이렇게까지 부진한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너무 지나친 아이맥스 의존도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땡땡은 반드시 아이맥스로 봐야 한다. 아이맥스관에서 아이맥스로 촬영한 영화를 제대로 보신 적이 있다면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는 대강이나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기술의 발달은 같은 2시간의 경험을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듄과 같이 큰 규모를 갖춘 영화라면 그 격차는 더더욱 크게 벌어지죠. 그런데 듄의 경우에는 이런 아이맥스 선호 현상이 조금 지나칠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경우 아이맥스관의 매출 비율은 대략 10% 정도입니다. 아바타 물의 길처럼 시각 효과가 특히 강조되는 경우가 14.5%, 아이맥스 비공식 홍보대사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이 평균 15%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덩케르크가 특이한 케이스로 24.7%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맥스 특화 정도가 높은 경우라도 대략 10에서 15% 사이가 일반적인 기록이고 24.7%를 기록한 덩케르크는 오히려 이례적인 사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봉한 듄 파트 2의 경우는 아이맥스의 매출 비율이 무려 26.5%에 달하죠. 듄 파트 2가 최대로 확보했었던 2205개의 스크린 중에서 아이맥스 스크린은 단 24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만 따지면 1%도 안 되는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무려 전체 매출의 26.5%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기형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를 대략이나마 해석해 보자면 듄은 아이맥스가 아니면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열광적인 소수의 팬들이 흥행을 견인하는 소수 팬덤형 고인물 콘텐츠가 되었다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시리즈가 거듭되면 팬덤의 크기도 점차 불어나 후속작의 관객 수가 많아지는 것이 건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듄 파트 2의 관객 추이를 보면 164만이 봤었던 1편보다 오히려 더 낮은 관객 수를 기록하며 상영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물론 드니 빌레브의 영화는 언제나 평론가 영화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왔고 이번 듄 시리즈 또한 그런 평가와 지지를 이어받을 만한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맥스로 보면 더 좋게 느껴진다는 장점은 오히려 아이맥스로 안 봤을 때는 진가를 느낄 수 없다는 한계를 만드는 족쇄가 되어 좀 더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관객들을 새로 유입시키지 못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뜩이나 베네 게스리트니 퀴사츠 헤드락이니 영화만으로는 알기 힘든 복잡한 사연 가속 설정들이 가득한데 아이맥스로 보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현실 속의 제약까지 가해지니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냥 일반관에 가서 편하게 보고 싶은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훈수를 자꾸 주변에서 두기 시작하면 기껏 가졌던 흥미도 사라지는 게 원래 사람 마음이니까요. 최근 드니 빌레브 감독이 가졌던 인터뷰를 보면
대사가 아닌 이미지와 소리가 중심이 된 것이 좋은 영화라는 그가 가진 영화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TV의 보급부터 가족용 비디오, 그리고 지금의 OTT에 이르기까지 극장 바깥의 매체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영화만이 갖는 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또한 계속되어 왔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가정용 콘텐츠가 따라하기 힘든 이미지의 완성도라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들어온 작품들은 그 질문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이 되어주었죠. 대사가 아닌 이미지의 힘으로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는 영화의 순수한 원형에 드니 빌레브의 작품이 근접해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영화의 문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작품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이런 고집에 블록버스터의 규모를 입힌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딥하게 찍어도 되나 싶어질 정도로 고급진 영화 덕질의 끝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영화가 대중적인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잘 찍으면 좋겠지만 그 예술을 이해할 사람이 적어진다면 대중성의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영화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큰 규모의 상품이니까요. 대사 대신 이미지로 말한다는 철학은 예술적으로 아름답지만 영화적인 문법에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난해한 작품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1편처럼 회상과 예언, 그리고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예언 등이 어지럽게 뒤섞인 장면들이 대사를 통한 설명도 없이 이미지로만 보여진다면 더더욱이 말이죠. 그런데 듄 시리즈는 1억 6,500만 달러와 1억 9천만 달러를 들인 비용만 놓고 보면 일반 대중들까지 모두 포섭해야만 하는 작품임에도 절대 다수가 이해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망설여지는 은유적이고 압축적인 시각 정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각 정보들을 해독할 수 있다면 극락으로 가는 예술적 체험을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부 전투씬을 제외하고는 조금 지루하다는 1편을 향해 나왔었던 그런 반응들이 줄지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면 드니 빌레브의 2016년작 컨택트 또한 국내에서는 63만 명 정도만이 관람했음에도 그 소수의 관람객이 일으키는 에너지는 거의 500만급 이상으로 느껴질 정도로 열광적이고 활발했었습니다. 작품의 감상에 대해 거의 모두가 말하고 저마다의 해석을 공유하다 보니 63만 규모에서는 도저히 나오기가 힘든 그런 거대한 에너지가 이 영화 주변에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이건 듄의 개봉을 맞이하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2주차에 약 90만 명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셈인데 실제로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럴 에너지는 경쟁적인 파묘에 압도적으로 뒤처진다고 말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니까 말이죠. 듄은 분명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잘 만드느냐, 영화적으로 잘 만드느냐의 두 축에서 듄의 무게추는 아무래도 후자 쪽에 훨씬 더 강하게 쏠린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세계관도 복잡하고 IMAX 필수라는 진입장벽까지 세워져 있는데 막상 영화를 보면 영화 자체도 굉장히 은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관객들은 일산 알가입이 뭐냐고 어리둥절한데 영화 팬들은 자기들끼리 즐거운 또 1%의 IMAX 상영관이 26.5%의 매출을 찍어내는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로는 국내에서 38만 밖에 보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지는 2022년작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레돈스가 있겠습니다. 취향이 안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괴상한 영화가 대체 뭔 소린가 싶겠지만 취향이 맞는 사람들은 이 영화에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문화적인 계층을 형성해낸 것처럼 말이죠. Have you watched it? Yeah. Everything Everywhere at Once? Oh my god, yes. Yeah, you're hipster. hipster. You're Yes, hipster. she's definitely You're hipster. fucking hipster. 듄의 원작 소설가인 프랭크 허버트는 종교적 메시아와 초인의 위험성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듄을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 한 명의 인간에게 너무 과다한 권력이 주어지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듄의 세계관 속에 담아내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잘 이해한 드니 빌레브 또한 절대적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폴 아트레이데스와 그를 추종하는 주변 인물들 모두를 긍정적으로만 조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살과 핍박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정당한 대의 명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모두를 절멸시키겠다는 광신적인 행보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파트 3에 펼쳐질 것이 충분히 예고되는 것처럼 말이죠. 꿈도 희망도 사랑도 정의도 없이 파국으로만 치닫는 메시아 체제에 대한 비판. 듄의 이야기는 그 비판을 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이런 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어떤 인물에게도 감정적인 이입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원작의 메시지를 충실히 따르는 듄 3부작은 1편에서는 하코넨 가문과 제국 황실의 음모에 빠지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선량한 피해자의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Hold. Thank you, Stilgar. 폴의 아버지 레토 아트레이데스는 하코넨 가문과는 다르게 원주민인 프레맨들을 정중하게 대하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아트레이데스는 정의롭다는 감정적인 동조가 관객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아트레이데스 편에 서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감정이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긍지 넘치는 가문의 일원들이 1편에서 멸족을 당하고 파트 2에 들어가서는 모두가 복수심에 불타거나 아니면 예언에 저항하지 못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면서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나빠서 정줄 곳이 없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진공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관객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초인체제를 비판한다는 원작의 철학적인 의도에는 분명히 부합하겠으나 감정선을 따라 이야기를 따라가야 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량한 피해자인 폴 아트레이데스를 따라 신나는 정의의 복수에 동참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영화를 보면 볼수록 뭔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점차 알쏭해지고 마지막에는 사랑도 평화도 다 버려서 나의 응원도 버려지는 듯한 그런 복잡미묘한 감정이 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머리로는 이게 원작의 의도라는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이미지를 통해 감정선을 쌓는 것이 익숙한 영화의 특성상 감정적으로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야기를 분리하고 끊어서 볼 수 있는 책과는 다르게 한 번에 2시간을 쭉 이어서 봐야 하는 연속적이고 감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물론 모두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웅장한 비장미를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방향이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것 또한 듄의 국내 흥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쉽다고 말씀드린 점들은 사실 듄을 독보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매력 요소들이기도 하여 이걸 보완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 단지 드니 빌레브 영화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막상 그렇게 되려면 원래 색깔을 조금 내려놔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듄 1편의 국내 성적이 164만에 그쳤음에도 전세계 흥행 순위에서는 대한민국이 무려 7번째에 들어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SF 영화 시장의 편중 자체가 원래 북미에 쏠려있고 그 바깥에서는 아라키스의 사막처럼 척박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니 가뜩이나 척박한 이 땅을 조금이라도 촉촉하게 만들려면 아이맥스가 아니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훈수 같은 건 조금 참아주시고 관심을 보이는 신입 프레맨들이 있다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